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2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2차 구속영장 청구 타임 스케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 1차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였죠. 그 구속영장은 방탄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2차 구속영장은 검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옴짝달싹 못하도록, 이재명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로드맵을 짜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출발점은 그 이재명의 측근 이해찬이 파견시켰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입니다. 자백을 시작을 했죠. 그동안 버티고 있다가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백을 시작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이 그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진상에게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정진상이 이화영에게 북한 방문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화영이 김성태 전 그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김성태가 북한 쪽에 이야기를 해보니 방북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00만 달러를 보내줬다. 방북 비용으로. 그 다음에 이 스마트팜, 경기도가 처음에 북한에 지원을 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합해서 8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보내줬다. 그 사실을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2번이나 보고를 했다. 그 김성태가 돈을 북한에 줘서 이 지사님,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죠. 지사님이 북한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보고를 했더니 이재명이 알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종의 결재를 한 거죠. 추인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제3자 뇌물죄였는데, 이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에 해당한다. 형량이 상당히 높죠, 뇌물죄는. 그러니까 김성태가 사실상 이재명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북 비용만 따지면 300만 달러, 스마트팜까지 하면 800만 달러,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100억 원 가량 되는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회 회기를 진행 중이지만, 7월 회기를 진행 중이지만, 회기 중에는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비회기가 7월 29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회기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에 과연 구속영장, 제가 7월 말 8초 검찰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기로가 약간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도 7월 말 8초에 이 회기가 안 열리는 그때 그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화영이 진술을 막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들어보고 이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이야기되려면은 좀 더 탄탄한 구속영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말 8초 이때는 일단 소환을 하고, 8월 16일에 국회가 열리는데 8월 16일부터 결산국회가 열리죠. 그 시점에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그래서 표결을 한번 받아보는, 정말 민주당이 정말 이 포기를 했을까, 특검 포기를 했을까, 그것을 한번 받아보는, 자, 이런 방향으로 또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판단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검찰의 시간표상, 수사 시간표상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 그 이재명은 상당히 지금 뭐 초조하고 불안하겠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마주쳐도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몇 마디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떨고 있다는 방정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자,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연루됐다는 이화영 진술을 검찰을 확보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재명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작 소설에 나오는 거 보니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은 망하지 않았느냐. 이번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이다.
진짓, 뭐 신작 소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변호사비 대납 소설은 망하지는 않았죠. 본인이 소설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여전히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겁니다. 그리고 뭐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죠. 뭐 이화영이 진술을 자백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러워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을 돌리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기자가 묻습니다. 이화영에게 방북 비용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미 말씀드렸다. 그 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화영은 보고를 2번이나 했다고 이야기하고 대답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자가 이렇게 묻죠. 아니 그러면 이화영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거냐. 없는 말을 지어냈으면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재명이.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 자, 가족들의 입장. 부인이 탄원서를 낸 이야기를 하겠죠. 이화영의 부인이 탄원서. 자, 그 탄원서는 아마 민주당에 냈는데 이 민주당과 뭐 교감이 있어서 그렇게 냈고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탄원서 내용도 허점이 많습니다. 그 탄원서에 보면은 뭐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이화영을 남편을 해유 협박한다. 그리고 남편을 아무도 못 도와주게 검찰이 철저히 고립시킨다. 이건데 지금 9월 달에 구속이 됐죠. 작년 9월 달에 구속이 된 이후에 변호사를 17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고립됐다. 뭐 해유 협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17명을 선임을 해서 변호사들이 무려 180번 접견을 했습니다. 변호사 접견. 따로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변호사 접견. 구치소 안에서. 그다음에 이 탄원서를 냈다는 배우자 그리고 가족, 지인들을 합해서 50번 이상 면회를 했습니다. 고립됐다고 하는데 50번 이상 면회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특별 면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고립이고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별 면회를 하는데 해유 협박을 하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180회 접견을 했는데 그리고 정성호 친명계의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그때 특별 면회를 하고 했죠. 그러니 이것은 탄원서는 여론용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합니다. 대답을 정말 이건 하기 어려운 질문을 기자가 했다고 저도 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본인 빼고 이재명 빼고 모두 다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검찰이 조작했다는 말이냐. 다른 사람 전부 다 진술을 하는데 그걸 다 검찰이 조작했다는 말이냐. 이 말을 하니까는 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8월 영장 청구설이 나오는데 구속영장 청구설이 나오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7말 8초 국회 회기가 없는 그 기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의 진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에 구속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담으려면은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검찰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 스케줄로는 7월 말 8월 초 이때 한 번 더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첫 소환이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국회가 열리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자, 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화영의 재판이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검찰이 더 살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재명을 소환을 한다. 그 조사를 하고 나면은 바로 그 조사를 하고 나서 26일 이후에 조사를 하고 나서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 비어있는 사이에, 국회 회기가 비어있는 사이에 이 소환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8월 16일 국회가 열리는 이후에도 가능하다. 자, 이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그 수사 스케줄에 따라서 하지만은 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게 됩니다. 8월 16일 그러니까 방탄이 생기는 거죠. 일단 8월 16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고 또 그러면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저번처럼 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되는 이유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고 또 이재명이 나와서 변명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그 상황을 우려를 합니다. 그 상황을 우려를 합니다. 오히려 그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비회기를 만들어 줄 테니 그때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은 이 법적으로 법적인 판단만 받고 정치적인 파장은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어버리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큰 분열이 일어나겠죠. 배신자 색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비회기 중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을 때 그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그 민주당의 스케줄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망신 주기식 또는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면 회기 중에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10중 8구는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의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것이 검찰은 의도는 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한동훈 검찰의 행태를 보면 휴회 기간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8월 16일 이후 체포동의안을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스케줄대로 해도 아마 8월 16일 이후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전에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 회기 중에 체포될 경우에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방탄국회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 꼼수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 정당한 경우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정당한 영장 청구 경우에만.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그 수사를 지금까지 정치 수사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정당한 영장이라고 안 하겠죠. 부당한 영장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그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와 다른 것이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특히 이 부당한, 정당한 영장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하기 전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이 무조건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과반수 이상, 출석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 법원으로 가서 구속되는 단계로 가죠. 지금 31명이 민주당에서 포조 개선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 그다음에 정의당도 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당까지 하면은 6명 하면 118명, 여기에 민주당에서 무조건 포기 선언을 한 31명 하면은 149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300명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서 149명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도 있죠. 이렇게 합히고 민주당 일부에서 한두 명, 뭐 몇 명이라도 이렇게 이탈표가 나오고 하면은 바로 과반수를 넘어서 이재명은 그 영장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안 거치고 바로 법원에 가서 구속되는 것은 사법적인 그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체포동의안에서 가결이 돼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도 가결이 돼서 영장법원으로 가서 그래서 구속되면은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제1야당 대표고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표인데 그 민주당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본인을 구속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영이 안 서겠죠.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법적 절차로만 하면은 7말 8초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에 안 거치는 그 과정이 제일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검찰이 좀 더 수사를 해서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을 사법적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끝장을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